안녕하세요. 김지호입니다. 오늘은 비문학, 독서, 기출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출분석 맨날 소리는 많이 듣죠, 그죠? 특히 국어가 좀 어려워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로 국어에 대한 기출분석을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이나 이런 기출문제집을 싹 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막연하고 혹은 공부가 막힌다든가 그냥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되는가 이런 의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분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나마 좀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문장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덩어리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걸 어떻게 연습해보고 내가 분석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제의 선택지를 공부할 때 이게 답이 다 기억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나한테 실력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문장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지문을 읽죠? 그러면 생각을 안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 이게 문제입니다. 거의 모든 문장에 내가 시비를 건다고 생각을 하세요. 모든 문장에 이거 내가 지금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한 게 아닐까? 라는 태도를 가지고 문장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내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는가? 이런 걸 찾아줘야 됩니다. 문장에 대한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죠. 다음 내용에 대한 예측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문장과 문장의 연결, 유기적인 연결이 또 중요하고요. 같은 말을 내가 잡고서 처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반전적인 그런 사고를 연습하는 거, 이런 문장 분석 같은 경우는 혹시나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시다면 쌤이 강의에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참고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문장 분석에 대한 태도로 2, 3, 6평의 비타민 K 지문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K 지문, 유명한 지문인데 처음 보셔도 괜찮아요.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에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이런 걸 읽을 때 그런가 봐 하고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은 우리가 문장별로 시비를 걸어보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 공급, 그 다음에 노폐물을 제거. 오케이, 괜찮죠? 만약 혈관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된다. 자, 문장별로 이런 태도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넘길 수 있었던 문장들을 계속 이렇게 이게 문제점을 제시하는 문장이구나. 그럼 어떻게 돼? 혈액이 응고돼서 혈액 손실을 막아. 이거 3번 기능이라고 해도 되겠죠, 혈액에. 자, 그 다음 혈액 응고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혈액 응고가 중요한 건가 봐. 반복이 됐으니까. 그쵸? 섬유소 단백질이랑 피브린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쵸?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일단은 처음 나온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장이 되겠다 싶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란 얘기예요. 이게 여러 번 보면 볼수록 기억이 잘 나서 내가 이해했다 혹은 외웠다 하고 착각이 들지만, 그거는 반복적인 학습이 된 거지 내가 처음 보는 지문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 문장에 나름 많은 정보가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섬유소 단백질이랑 피브린 같은 건데 그걸 뭉치게 하면 그물이 돼. 근데 그거랑 혈소판, 이 몽인 혈소판 마개, 그거 두 개 합쳐지면, 얘랑 얘가 합쳐지면 혈병이 된다. 이게 뭐야? 이 총체적인 과정 자체가 뭐다? 혈액 응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 혈병을 혈전이라고 한다. 쌤이 지금 이거를 문장을 다 막 무슨 해설 강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지금 같은 말이 미친 듯이 나오는데 이거를 내가 처음 읽을 때 바로바로 같은 말인지 알 수가 있는가? 이런 거는 다시 읽어봐면서 오히려 더 잘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볼 때, 2회독할 때 더 해야 되는 거죠. 혹은 시간 제고 풀어봐. 그 다음에 문장 하나하나 싸워보는 거야. 물론 시간 제고 풀 때 이렇게 하면 못하죠. 그죠? 그럼 뭐 한 주문에 2, 30분 걸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일단 시간 제고 풀 때는 원래 하던 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서 혹시 내가 여기서 잡아댄 태도가 있었을까? 이런 식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여기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와 원활한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했다고 죠? 그럼 뭐 어떻게 나와야 돼? 당연히 여기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거 고민하라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당연히 뒤에는 비타민 K의 원리가 나오겠구나. 작용 기제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자, 이 문장 분석을 대하는 태도를 굳이 이렇게 나누면요, 정말 많습니다. 여기 말고도 사실 할 말이 더 많아. 막 한 9번, 10번 정도까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을 어디선가 뭐 들어봤기 때문에 혼자 처음 시작할 때 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 굳이 그래서 쌤이 약간만 이거는 해라 라고 좀 짚자면요, 일단은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장을 읽었을 때 이게 앞에서 말했던 이건가 봐 이렇게 연결하는 사고. 그럼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올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틀려도 됩니다. 알았죠? 이건 예측이지 예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 같은 말 찾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하고요. 지금 이 순살국어 채널에 쌤이 같은 말 찾기 1강, 2강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네, 그 정도면은 충분히 가이드라인이 잡힐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연습해야 되는지. 그래서 추가로 3강을 찍으려다 말았거든요. 이미 얘기를 충분히 한 것 같아서 이거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더 심도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는 3분 수능의 비문학의 본질 강의에서 문장 분석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루는 강의가 있으니까 네, 그 강의를 참고해봐도 좋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들어가면 쌤이 추후에
각각에 대해서 간단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이 문단 분석에 대한 정보의 정리 이 내용을 조금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별 내용은 아닌데 하긴 어렵지. 그리고 해야 됩니다. 이 정보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느냐. 이런 비문학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들으면 보통은 다 이해가 돼요. 그죠? 뭐 해설 강의를 듣다 보면은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이제 칠판에 빼곡히 적힌 이 지문의 정리를 보면서 이렇게 막 화살표도 있고 1번, 2번, 3번 나오고 그죠? 딱 지문이 막 완벽하게 정리가 된 이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아 오케이 그렇구나인데 또 이제 막상 새로운 지문을 보면은 1시간 동안 한 지문 수업 들었는데 이거 시간 안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합니까? 그죠? 이건 실전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전에서 머릿속에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줘야 됩니다. 이 문단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그리고 사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친구가 있으면은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서 236평에 비타민 K 지문을 찾아가지고 좀 풀어보시고 들어보길 권장해요. 자, 우리 뭐라 그랬었죠? 여기 이 문단 뭐 나온다고? 비타민 K의 원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죠? 원리가 나오는데 이 순서가 무려 거의 7가지입니다. 7개의 순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비타민 K가 어느 순간 탁 하고 관여를 한단 말이지. 이거를 한번 읽고서 이제 우리가 비문학을 처음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한번 읽고 머릿속에 내용 정리되는 건 말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지문이었고 그리고 쌤이 지금 비문학 기출 분석에 대해서 예시를 가져온 것 치고는 조금 어려운 지문을 선택을 했는데 원래 쉬운 지문을 선택을 했다가 요즘 어렵거든.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 거로 공부한 게 맞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이 지문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대충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답을 골랐어. 그건 이제 그냥 채점하고 한번 푼 거고요. 분석할 때는 이 내용을요 완벽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연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정보를 한 번에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돼요. 이 문단이 아주 대표적인 예시라서 이 문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정보가 너무너무 많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한 번에 외우는가? 외우는 게 아니야. 한 번에 머릿속에 처리를 최대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구조가 얘가 이 순서가 된 다음에 얘가 이걸 건드려서 얘가 이렇게 되는데 자 비타민 K는 여기야 이런 식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요 일단 지문 전체 내용을 딱 더도 말고 이 문단을 진짜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내용만 정리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읽고서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냐. 네, 솔직히 이 정도는 저도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생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물을 아는 친구들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잘 읽게 된 그 독해력이 갖춰지면은 아예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도식화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이런 용어까지 기억이 나면서. 네, 근데 이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뭐 완벽하게 이렇게 그려지진 않아요. 오케이? 일단 이거 알아야 돼.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정도의 형태는 남습니다. 형상이 이거랑 이거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칼슘 이온이랑 결합 활성화를 해. 그러면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돼서 트롬빈이 되는데 이 트롬빈이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꿔. 근데 이 피브린이 뭐야? 아까 여기서 나왔던 이 친구거든요. 이 피브린이 그물이 돼서 혈소금 마개를 합쳐지면 혈병이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 1문단 정보까지 한번 녹여보면 자 파란색으로 쓴 게 1문단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전체가 뭐다? 이 전체가 바로 혈액 응고다. 이렇게 되는 도식입니다. 뭐 하라는 거냐고 하면 구조도를 그리라는 거죠. 이걸 구조도라 불러도 되고요. 뭐 도식이라고 해도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정보를 한번 내가 내 손으로 정리를 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뭔가 정리가 안 됐어 하면 할수록. 이거는 과학 지문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케이? 인문 지문이 어려워. 인문 지문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기술 지문이 어려우면 그렇게 해보면 돼요. 이게 어려운 건 보통 막 확 튕긴다 이러면 보통 정보가 머릿속에 도식이 안 된 겁니다. 이거 연습을 꾸준히 해주세요. 알았죠? 이거를 보면서 하시지 마시고요. 혼자 자기 손으로 해보고 내가 정확하게 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한번 확인을 나중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택지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쌤은 사실은 이쪽에 훨씬 더 중점을 많이 두는 편이어서 여기에서는 좀 간단한 기본적인 태도만 얘기를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은 제가 이제 순살국어 2기입니다. 가끔 목소리가 바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맞고요. 제가 올렸던 건 이제 9월쯤으로 해가지고 올렸던 영상들이고 그 전에 있었던 영상들 중에는 이 선택지 분석, 선택지에 대한 고민을 다룬 영상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영상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동그라미 X. 자,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자, 이렇게 만약에 판단을 했다고 쳐봅시다. 처음 풀었어. 그래서 뭐 답을 2번을 골랐습니다. 바보. 틀렸어. 자, 근데 틀렸는데 보니까 이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근혈이 지금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됐네. 1번. 오케이. 나 이러고 넘어가는 거. 이거는 쓰레기 공부입니다. 이럴 거면은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알았죠? 그냥 이 답의 근거만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수준이라면 이거는 분석이고 뭐가 아닙니다. 이거는 푸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얘네들 지금 내가 이게 판단이 정확하게 됐는가 이걸 따져줘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왜 오답을 골랐는가,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지들이 완벽한 근거를 가졌는가. 특히 이 세모 있죠.
비문학에서 세모는요 많지 않아요. 진짜로 애매한 문제인 거, 애매한 선택지인 경우가 비문학에서는요 보기 힘듭니다. 특히 평가원 같은 경우는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애매한 거면 이 선택지가 애매한 게 아니고 내가 실력이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됐기에 분명히 이건 잘못되거나 혹은 정확하게 맞는 선택지인데 나는 이게 애매했는가, 이걸 잡아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게 고민이 여기 있었는데 못 봤네 따위의 고민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쌤이 좀 말을 좀 세게 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고민이라 그래. 알죠? 그냥 여기 있었는데 못 봤네 이 정도가 아니고 왜 내가 처음 읽었을 때 이걸 못 봤냐고,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보통은 문장과 문장의 연결을 내가 생각을 안 했다든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든가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풀자마자 채점하자마자 바로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물음표 말할 것도 없고요. 틀린 건 왜 내가 이거를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었는가를 따져야 돼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 실수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게 그냥 실수했어요 이러면요 이 만년 3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이 돼요. 아무리 올려봐요. 실수도 왜 실수했냐고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죠. 눈이 문제였다라든가 그지 그럴 일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이루어지려면 혈소판을 뭐 다른 말로 잘못 봤다든가 이 순서적인 걸 반대로 봤다든가.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또 모모가 모모보다 크다 이런 선택지들 있죠. 거기서 이제 모모랑 모모보다 이거를 좀 거꾸로 읽었다든가 이런 여러 종류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실수에서도 실수를 명확한 근거를 잡아서 이걸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실수니까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실력으로 고착화가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쌤이 마지막으로 추가로 좀 얘기를 하는 건요, 이게 일지불일치 문제죠, 그쵸? 6번, 7번, 8번 정도까지 나만의 일지불일치 문제를 추가로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하다 보면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해설도 달아야 됩니다. 해설도 달아야 돼요. 학생들한테 많이 시키는 숙제인데 문제 선택지를 만들고 이제 동그라미 X, 그죠? OX를 구별을 하겠죠, 그죠? OX 퀴즈를 만들라는 거지. 일지불일치로. 한 다음에 내가 해설을 달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설 안 달고 그냥 선택지 만드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해설을 달다 보면 애매해. 내가 이걸 해설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 이해를 못했는지를 또 찾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특히나 좀 고2라든가 혹은 뭐 고1인 친구들 조금 시간이 있을 때 꼭 이거를 연습을 해보길 권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기출 분석을 뭘 하라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문장 분석하고 문장 하나하나 따져보고 문단 구조도를 그려보지 않나, 선택지를 새로 만들어 봐야 되고 맞은 선택지, 넘긴 선택지 다 따져보라 그러고 이게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서 하나를 추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공부 시간. 이거를 국어를 일단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저는요 미니멈 3시간을 봅니다. 당신의 등급 상태가 어떻든 간에. 여기서 추가가 되면 추가가 됐지. 그러면 지금 한 지문 분석에는 얼마나 잡아요? 1시간? 처음 할 때는 1시간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쌤이 시키는 거 다 했다고 쳤을 때. 그러고서도 사실 조금 긴가민가 할 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루 종일 비문학만 하겠다 했을 때는 비문학 2시간도 괜찮아요. 2지문도 괜찮아요. 하루에 공부량이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기출 분석이라는 거를 하다가도 분명히 친구들이 얘는 하루에 막 10지문씩 제껴 푼다는데 나는 지금 한 지문 붙들고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그래. 이게 맞아. 이게 훨씬 더 도움되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알았죠? 일단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분량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고. 2지문 정도만 해도 분석을 끝냈을 때 효율은 10지문 대충 넘기고 채점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되는 공부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